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검찰 수사망을 잘 빠져나간 두 문고리가 있죠. 바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입니다. 이 두 사람도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문건 유출 개입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오시던 대통령이 이제 구속까지 되시고 재판 받고 계신데 좀 입장이 어떠신가요? 그런데 다음에 하시죠. 같은 문고리 4인방 중에 한 명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같은 문고리 4인방 중에 한 명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본인의 책임 인정 안 하세요? 왜 한마디도 안 하기로 오늘 결정하신 거 있어요?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다리는 차 안 오는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본인에 해주시죠. 대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는 안 가세요? 네. 기자의 이 가열찬 질문에 묵묵부답한 두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제 질문을 열심히 한 기자가 이동재 기자라고 저희 채널A 기자인데요. 자, 유구영 기자. 예. 이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두 사람. 그런데 법정에서 대답은 둘이 똑같이 했습니다. 예, 법정에 먼저 출석했을 때 이제 판사께서 뭐 직업, 나이, 이름 등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특히 직업 질문에서 무직이다, 직업이 없다라는 대답을 공교롭게 같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국정농단 사건에 어떤 책임이 있는 두 분이다 보니 지금 정권 초라서 아마 새 직업을 좀 찾기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청와대가 들어와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들어와서 네.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원래 청와대 퇴직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3개월 동안 지급을 했는데 네. 그거를 1개월로 대폭 줄였죠. 줄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활도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저 사람들 생활이 어려울 걱정도 하는군요. 예. 근데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 저 말은 있죠. 네. 우리가 소위 인정신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네. 주소 묻고, 이제 직업이 뭡니까? 마지막에 묻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이 진짜 뭐 지금 현재 직업이 없는 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 이게 나온 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저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근무한 걸 갖다가 전달해가지고. 그러면요, 전 비서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렇게 대답하는 건 있죠. 네. 좀 무성의하다. 아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법관들도 사실 저런 거 물을 때 무직이다 그러면 네. 전에 뭐 했는지 뻔히 다 아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법관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불출석 혐의, 오늘 이 출석한 이유거든요. 예. 인정한다. 이것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데는 뭔가 다 계산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더라도 네. 저거는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출석 안 한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정당한 사유를 댔던 것이 네. 뭐 자기 아이가 보는 것에 대한 창피함 이런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게 사유가 될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성원 변호사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렇게 증인으로 참석 안 해서 불출석 때문에 재판 받을 때 거의 대부분 인정을 안 해준대요. 웬만큼 정말 심각하게 병에 있어서 정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웬만한 이유를 대가지고는 판사가 받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전 비서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부인해봐야 그렇죠. 어쨌든 판사 앞에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또 불려 나와서 판사 앞에 서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어차피 자기들의 결과는 뻔한 거니까 더 이상 언론에 또 오늘 아까 뭐 이 기자 얘기했듯이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라리 인정하고 그냥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네. 그 배경에는 또 일반적으로 국회 불출석에서 혐의받으면 뭐 벌금이나 최소 아무리 높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안봉근 전 비서관 공판이 끝난 다음에 정말 묵묵부답인 상태로 또 그냥 빠져나갔는데요. 과연 계속 이렇게 대답 없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또 추가로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8월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수천 건의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모두 9,308건입니다.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또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내용인데, 이런 문건들이 지금 담당이 그때 안봉근 전 비서관일 때였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요,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문건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조용하다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재판에 출두할 때쯤 되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에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일치인지 뭔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어봤죠. 기자들이 그 카톡이나 SNS로 물어봤나 봐요. 박수현 대변인한테. 왜냐면 그날은 브리핑만 하고 더 이상 질문을 안 받았거든요. 네. 왜 이게 이날 발표가 됐느냐 네. 했더니 박수현 대변인이 다른 혹시 그 비서관들이나 파일 중에, 컴퓨터 안에 파일 중에 공유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0일 정도 소요가 됐고, 그래서 그날 발표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우연치 않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그렇게 맞았다는 음모론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한 두 번은 우연이라고 할지 몰라도 다음 재판 때 또 만약에 이렇게 청와대 문건이 쏟아진다면 그때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르게 된 이 안봉근 비서관. 글쎄요. 그런데 여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사인이 계속 왔었는데, 가장 측근이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 단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되는 출두나 발언, 증언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더 황당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재판만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숨어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헌재에서 재판 받을 때도, 그때 탄핵 심판 있을 때도, 그때도 와달라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요청했는데 오지도 않았죠. 나타나지도 않죠. 네. 그리고 또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탄핵 심판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 여기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네. 정말 충신이라고 하면 그게 나쁜 충신이든 좋은 충신이든 네. 본인이 모셨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네. 본인들의 어떤 처벌 이런 네. 부분들을 더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이유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안봉근 씨, 이재만 씨가 헌재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나가면요. 네. 그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네. 만약 거짓말하면 또 위증까지 추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아예 나는 형을 살겠다 하고 작정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을 속여서 작정하고, 네. 나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할 수 있죠. 아하.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네. 그 부분도 있다. 자기가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네. 그 입장에 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는요, 윤전추 전 행정관도 출두를 했고요. 정매주, 그러니까 올림머리 담당자로 유명했던 정매주 미용사 측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청문회 불출석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다. 비슷한 사건에서 국회 국조특위 종료된 이후에 고발 절차가 이루어져서 수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고, 고발의 적법성 등을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이 답변의 취지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불출석에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겠다. 네. 맞다. 네.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은 있죠. 네. 구속 절차라든가 압수수색 절차 이런 게 법에 위반되면 그 자체로서 그 구속이 부적법하고 압수수색이 부적법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있었죠. 이번 사건에서. 네. 그분이 거의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 공소기각이 됐죠. 네네. 이게 고발 절차 자체가 마치 옛날에 간통죄에서 고소 쓰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니까 같은 식으로, 왜냐하면 국조특위가 종료된 이후에 고발이 이루어지면 이건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네. 이렇게 봐가지고 그걸 공소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전출 전 행정관하고 정매주 미용사도 같은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에 대한 고발, 그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가 볼 때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 규정이 저는 발견 못했는데 뭐 고등법원 판사님의 생각 맞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출석한 국정농단 관련 인물 가운데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죠. 김장자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핑계, 건강의 핑계를 많이 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병우 씨 장모 입장에서는 귀가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이유를 댔다고요? 그 김장자 씨 같은 경우에는 폐암 수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후유증으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고 대화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해왔고요. 또 출석 요구서가 7일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우병우 수석이 호출을 하지 않았을까? 지난해 청문회 때 네. 썼던 수법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비슷한 답변을 오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때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인물들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늘 법정에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